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뭐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를 이용해서 한 석 달 정도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람과 직업연구소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저는 사람과 직업연구소 대표로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25년 바뀌는 고용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뭐 되게 이르게 시작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을 법한 그 제도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최저임금 변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저임금 바뀐 거. 네, 수많은 젊은 알바생들이 만세를 부르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중장년에게도 좋은 거죠.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드디어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떤 정도의 금액인지 잘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기준 금액을 계산하면 보통 209시간을 쓰거든요. 209시간을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작년이 206만원 정도였고요. 올해는 209만 6천원 정도 나옵니다. 조금 넘어가요. 근데 야 그거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의미 있는 변화죠. 그리고 특히 시간당 단가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 시간당 10,000원 못 받아 이런 말은 이제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좋은 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이 어떻게 되냐, 교육, 문화, 주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활할 수 있게 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15년부터 만들어졌죠. 그리고 올해 벌써 이제 정착한 지 10년이 다 돼가네요. 근데 이제 원래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먼저 만들어졌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11,436원 그리고 올해는 11,779원이 돼요. 이렇게 되면 월급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246만원이 넘어요. 최저임금인데 246만원? 오,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주로 어느 분야에 적용이 되냐면 공공 분야의 기간제 같으신 분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가 출자한 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혹은 기간제라고 그러죠. 기간제이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다니신 분들은 다 이제 그쪽 급여 체계가 있어서 그걸로도 이제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최저임금만으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울 기준으로도 이렇게 하면 246만원이 넘어가요. 나쁘지 않죠.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올해 진행하는 매력 일자리 얼마나 매력이 터지는 일자리길래 일자리 이름이 매력 일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죽겠어요. 자꾸 해마다 뭐가 자꾸 이름들이 바뀌어서 이게 작년 중순까지 이제 뉴딜 일자리라고 불렸었죠. 서울에서 해마다 거의 한 3,500에서 한 5,000명 가까이 뽑는 일자리들, 기간제 일자리들인데 이런 일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 쪽에 나오는 기간제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인 거죠. 연PD 혹시 생활임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생활임금이 각 시도별로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생활임금 주는 도시가 어딜까요? 네,
네덜란드? 우리나라에서 서울. 서울, 네.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서울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광주입니다. 광주. 예, 광주고 광주가 12930, 예, 생활임금 12930원이에요. 그래서 월 기준으로 하면 270만 원 가까이 나오죠. 예, 27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뭐 최저선에서는 조금이라도 물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알바 고용하려면 힘드시긴 하겠으나 이런 것들 어쨌든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뒷받침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장년 경력 지원제라는 게 신설됐어요.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추진 배경 보면 여기 나오죠.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의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일 경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이 제도는 아예 참여자를 못 박아놨어요. 50대 이상 그리고 사무직 등 퇴직자로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자. 예, 사무직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경력 전환 희망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득 또는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서 경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예. 이렇게 하면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 원 정도, 예, 150만 원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아마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기업하고 협의되는 것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25년 초에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제도라고 봐요. 왜냐? 중장년 중에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뭐 훈련을 받았는데 요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죠. 쉽게 얘기하면 초기 경력 쌓는 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한 석 달 정도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수년째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재취업으로 유도하거나 특히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들을 재취업으로 유도하는 이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희망 리턴 패키지였죠. 이 희망 리턴 패키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참여하시면 뭐 교육수당 뭐 20만원에서 25만원 그리고 전직 장려수당이라서 100만원까지 지불이 됐었는데 이게 2025년부터 변하죠. 그래서 교육수당이 3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전직 장려수당은 총액은 똑같은데 구직 활동이 예전에 4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0만원, 그리고 취업 완료가 돼서 30일 이상 근속을 했을 때 40만원 해서 총 100만원이 지불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래 국민취업지원제도하고 연계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뭐 월 기준 50만원, 1유형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월 기준 50만원에서 가족수당까지 최대 50에서 9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연계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원을 추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같이 참여하시면 훨씬 더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하고 연결했을 때 조금 더 돈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요거까지 뽑아봤는데요. 현PD 임금체불이 뭔지 알아요? 뭔 거 같아요, 임금체불이? 임금을 제때 안 줘서 받는 체벌?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이거 되게 심각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2023년인가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본 것 같은데 1조 7,845억 원이 임금 체불이 됐어요. 갑자기 2023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 주변에서 이런 분들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겪는 고통이 되게 크죠. 생각해보면 근로자한테 월급 안 주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물론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돈을 안 준다? 그거 진짜 짜증나죠. 짜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흔들려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뭐 6개월치 생활비 쌓아놓고 사는 근로자 많지 않잖아요. 몇 달만 월급 끊겨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특히 이제 장기 임금 체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기존에 묶여있는 금액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일을 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절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명당 공개, 사업주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 배제, 출국 금지, 그리고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다만 늘 임금 체불에 관해서는 뭐 사실 끝까지 돈이 없다, 죽여라 뭐 이러면 참 대책이 없긴 합니다. 이게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돈이 없을 때는 이 근로자가 받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음고생도 말도 못하고요.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임금체불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각 지역의 근로감독과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확인받은 걸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생계비를 저리에 대출받으실 수 있는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2.5% 정도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걸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라도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딱 4개만 짚어봤습니다. 저 너무 길게 하는 거 힘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영상은 10분 정도 전후로 찍으려고 해요.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거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 촬영을 할 때 신분이 너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그런 질문들 내용들로 또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이 고민해보고 답변을 영상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런 거 질문 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사랑과 직업의 무소 2025년 첫 방송을 이걸로 마칩니다. 다음에 뵙죠.